안녕하세요. 썬데이 로그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피로감을 이번 추석 명절에 씻어내고 재충전하셨기를 바랍니다. 9월 20일 추석 하루 전에 당일치기 강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만히 집에서만 있으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새벽 3시 출발해서 강릉의 이곳저곳을 갔다가 저녁 10시에 복귀해야 했는데요. 저의 알뜰살뜰한 당일치기 강릉 뽀개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바로 경포대입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하니 5시 30분이 조금 넘긴 시간에 경포대에 도착하였습니다. 동해 파도 소리는 참 우렁차게도 들립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일출을 느꼈습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의 순간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구름이 많아 그 순간은 다음 기회로 넘겼습니다. 우렁찬 파도 소리와 따뜻한 햇살을 뒤로하고 아침을 먹으러 동화가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짬뽕 순두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화가든. 경포대에서 차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오전 7시에 오픈을 합니다. 저는 6시 45분쯤 도착해서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그때 가서 뽑았는데도 대기번호가 16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짬뽕 순두부를 먹을 생각이 엄청 들떠 있었는데 아쉽게도 8시 30분부터 짬뽕 순두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매번 짬뽕 순두부만 먹어서 못 먹어보았던 얼큰 순두부를 시켜보았습니다. 얼큰 순두부는 짬뽕 순두부를 판매하지 않는 시간인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나온 백김치와 고추무침 반찬을 먹어보았습니다. 동화가든의 백김치는 특허 등록을 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백김치와 고추무침 둘 다 신맛이 강했습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드디어 얼큰 순두부가 나왔습니다. 약간 매콤하기도 하지만 같이 나온 비지와 함께 먹으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8,000원 식사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양의 식사와 반찬이 나왔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반찬은 다 먹지 못하고 밥, 얼큰 순두부, 비지를 싹 먹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앞의 동화 카페에서 유명한 두부 젤라또를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레몬 맛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두부 젤라또라고 해서 다른 젤라또와 맛의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화가든에서 식사하실 분들은 일찍 가셔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시거나 관광을 하고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화가든에서 차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오죽헌이 있습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이희 선생의 요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입장료는 3,000원, 오전 9시 개장, 오후 6시 관람 종료입니다. 율곡인성교육관 등의 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유모차, 휠체어 보관함 및 대여소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탁 트인 길 가운데 난 오죽들은 여기가 오죽헌이라는 것을 반증이라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짧은 숲길과 공원의 사방이 오죽이었습니다. 신사임당과 이희 선생의 요람이 있던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참 신기했습니다.
이희 선생이 생존 시에도 있었던 600년 된 배룡나무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실내에 있는 박물관 및 교육관들은 모두 코로나로 인해 휴관 중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인 오죽헌은 넓은 공원도 함께 있어 가족끼리 나들이 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5,000원 국권에 나온 촬영 스팟에서 한 장 찍어 보았습니다. 오죽헌에서 여유로움을 한껏 느끼고 나오니 입구 쪽에 유명한 강릉 커피빵집이 보였습니다. 앙금이 들어간 빵 6개가 들어있는 작은 한 박스를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릉 여행 선물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죽헌 관광을 마치고 참소리 박물관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후기들을 검색해 보았더니 볼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입장료가 2만원, 강릉 시민은 15,000원으로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믿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참소리 박물관은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에디슨 박물관, 추궁기 박물관, 영화 박물관. 박물관 전체를 가이드님께서 직접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시는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재미있게 관람하였습니다. 참소리 개인 박물관의 손성목 사장님은 70년도부터 컬렉팅을 시작하셨고 21년 현재 65년차 컬렉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컬렉팅을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박물관이다 보니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만 가지의 전시 작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3개입니다. 에디슨 발명품 중 전세계에 딱 1개만 있는 인류 최초의 스탠드, 메가더 장군과 마릴린 먼로가 사용했던 군용 차량, 세계에 2대밖에 남지 않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사용한 카메라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 만족을 하고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2만원이라는 입장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강릉 건프라의 성지라 불리는 곳 쥐베이스 카페로 이동하였습니다. 경포로 차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쥐베이스는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꼭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유튜브, TV, 미디어에 많이 소개된 곳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카페와 같이 커피와 디저트 음식들도 판매하고 있었지만 쥐베이스는 건프라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건프라를 구매하고 만들고 계신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덕질의 충만함을 느끼고 허기진 배를 달래고자 강릉 수제버거로 유명한 초당버거로 이동하였습니다. 유명한 수제버거집이다 보니 오후 3시까지 만들어놨던 패티를 모두 사용 완료하였고 브레이크 타임인 3시부터 4시에 패티를 다시 만들어서 4시 이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4시 이후에는 초당버거 메뉴만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매장은 지하에 있지만 오픈형 통창과 하얀색 페인트로 매장 전체가 넓어 보입니다. 밖에 테이블도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 밖에서 먹으면 참 좋은 장소입니다. 물과 휴지는 셀프입니다. 드디어 나온 초당버거 속이 엄청 알차게 보입니다. 육즙이 패티에서 흘러나오는 게 딱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먹다 보니 약간 느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같이 나온 할라피뇨를 먹으면 천상의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패티의 육즙과 속재료들의 조화로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패티의 느끼함을 토마토가 1차적으로 잡아주면서 패티의 풍미가 살아났습니다. 맛있는 수제버거를 싹 다 먹었습니다. 경포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큰 왕구점이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추석에 3살 조카에게 줄 선물을 구하기 위해 도착한 하나 토이즈. 추석 당일 바로 전날이어서 그런지 이미 많은 왕구들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카에게 줄 선물을 구하고 나니 벌써 시간이 7시. 새벽 3시부터 수고한 내 몸을 위해 집으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저녁 10시쯤 집에 도착했네요. 지금까지 썬데이 로그의 강릉 당일치기 여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